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이선동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소비자 시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똑한 소비자가 기업을 움직인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기업도 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폐기 과정까지 친환경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대체할 때만 해도 불편하진 않을까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인데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오네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먼저 플라스틱과 비닐을 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기업들도 변하고 있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목욕용품 매장입니다. 양창아 씨는 마음에 드는 샴푸를 원하는 만큼만 충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쓰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싸기도 하고 환경도 이제 생각하고 두루두루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선 일회용 컵 대신 보온 보냉병을 이용합니다. 종이 빨대조차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빨대 필요하세요? 아니요, 빨대 필요 없어요. 지난해 나온 이 비닐 포장 없는 생수는 한 해 동안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 주요했고 경쟁사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벨이 붙어 있으면은 저걸 버릴 때는 일일이 칼로 해가 떼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상표를 안 띄고 그냥 뚜껑 열어가 밟아가 납작하게 해갖고 그냥 버리면 편리하지.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달라는 소비자 운동까지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지난해 노란색 햄뚜껑 580여 개를 돌려보내자 제조업체는 추석용 선물 세트부터 뚜껑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기업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주었을 때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는구나. 지난해 친환경 소비 시장 규모는 30조 원 이상.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미래를 위해 실천하겠다는 친환경 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폐기 과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ESG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기업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 영상도 시청해 봅시다.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요즘엔 기업들도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이른바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죠. 우리 사회 ESG 경영은 어디까지 왔는지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회용 컵을 없앤 대신 보증금 1,000원에 다회용 컵을 쓰는 커피 매장.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의 고객도 동참하면서 컵 회수율이 80%대로 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다회용 컵이라는 것이 개인 컵 사용을 위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커피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시도한. 의류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빨대를 없앤 음료수 등 다른 ESG 경영 사례도 넘쳐납니다. 열풍처럼 번진 ESG, 그 뿌리는요. 2차 대전 이후 환경 파괴가 본격화된 60,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에 환경 문제 해법을 찾아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서 4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유럽의 대형 연기금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였습니다. 연기금은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 기후변화 같은 장기 리스크에 관심을 가졌고 기업이 미치는 환경 영향이나 지배구조 문제를 점수화해 평가하고 투자했습니다. 훨씬 더 정교화돼 있고 그다음에 덜 주관적인 평가 지표가 등장하면서 어느 기업이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ESG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과거 윤리 경영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이론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 등을 앞세워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도 기업별 ESG 활동 내역을 의무 공시하는 제도가 곧 시행되는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묻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이 두 개의 뉴스 영상을 보고 내가 경험한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텀블러를 사용해서 음료를 구입한다거나
지역 화폐로 전통시장에서 로컬 푸드를 구입한 경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면 아프리카 생산자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뉴스를 보고 나의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삶을 위해 어떠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의 실천 사례와 관련된 신조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신조어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 핵심 세기너를 정리해 볼까요? 어떤 신조어들이 있을까요? 로컬 소비,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 그린워싱, 컨셔스 패션, 페이크 휴머와 같은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로컬 소비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소비 활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컬 푸드 운동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제품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입니다. 모호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홍보 등을 말합니다. 컨셔스 패션이란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 의류와 그런 의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페이크 휴머는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비 욕구를 채우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들은 고가의 제품과 비슷한 가짜 상품을 소비하거나 진짜가 아닌 가상의 경험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신조어와 관련된 신조어를 모든 별로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조어와 관련된 핵심 세기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과 관련된 핵심 세기너로는 공정무역, 아동노동, 카카오 농장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둠에서 찾은 내용을 SNS에 간단하게 소개해 봅시다. 이제 모둠별로 비주얼 싱킹으로 소개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아동노동은 아이들이 초콜릿을 만든다, 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 아이들 몸에 해로운 약을 쓴다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학교에 관한 내용을 환경교육 포털 단짝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영역별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활동 순서로는 첫째, 모든 별로 구매, 사용, 처분 중 관심이 있는 소비 영역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포털의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학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천 사례를 참고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별로 우리 반 친구들이 실천하면 좋을 내용 3가지씩 선정해서 실천 기준에 어울리는 문장으로 다듬어 봅니다. 네 번째로, 작성한 실천 기준이 우리 모둠이 선정한 소비 영역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의 틀을 이용해 협업 문서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둠이 작성한 협업 문서를 모아서 우리 반 전체의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체크리스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모둠별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체크리스트를 3개씩 선정한 후 교재의 표에 써서 하나의 전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실천해 봅시다. 예를 들면 구매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유기농 전문 판매점인 녹색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 과정에서는 글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에코 폰트로 인쇄를 한다거나 각종 인쇄물 대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 컴퓨터는 최대 절전 모드를 설정하여 전기 소비를 절약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처분 과정에서는 이면지 정리함을 마련하여 종이를 재사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속 가능한 소비는 환경적인 차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은 상품의 구매, 사용,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실천 체크리스트로 스스로를 평가해서 나의 소비 생활 실천 기준을 완성하고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교재의 체크리스트에 실천 기준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 웨이스트 상점의 물건을 구매한다, 녹색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녹색 제품을 구매한다 등 실천 기준을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매우 잘한다인 경우에는 10에서 9점, 잘한다면 8에서 6점, 보통이다이면 5점, 별로 그렇지 않다이면 4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0점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지를 작성해 봅니다. 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인가에 대해서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수업으로 배운 점 및 활동 소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소비자 시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배운 지식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 환경과 미래의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